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날이 서 있고 뭐 하나 잘못하면은 표적의 대상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신공격과 악플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대중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직업 특성상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 흔히 말하는 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그 정도는 감내를 해야 하는 업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최근에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기성 미디어도 아니죠. 그냥 어쩌다가 그냥 개인이 찍은 영상이 바이럴이 확 돼 버리니까 그 영상이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중들의 잣대에 조금 맞지 않다, 결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뭐 개인 페이지나 개인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를 가서 폭격을 하다시피 하는 게 너무 흔히 일어나잖아요, 요새는. 약간 뭐라고 할까? 사회가, 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되게 막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상태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이씨 "뭐 하나만 걸려 봐라." 이런 상황에서 그 한 명이 책 잡혔다 그러면은 득달같이 달라들어 가지고 글로 비수를 꽂는 것, 그냥 글로 사람을 폭력을 한다는 말이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화가 나 있는데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아까 말했듯이 공인이 아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 한 명이 딱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쥐잡듯이 잡고 글로 그 사람의 내면 후벼 파버리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인터넷의 문화가 되어 버린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실제로 봐도 그렇게 대면하고 뭐 사람 속을 후벼 파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이 아니라 실제로 만난 상황에서는 키보드로 막 배설을 하는 그런 워딩들을 실제로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은 이걸로 또 일반화를 시키면서 한국 국민성이 뭐 후진적이고 냄비처럼 부글부글 끓고 이런 네거티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악플 테러 이런 인터넷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나라에는 다 있어요. 다만 이거는 굉장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자 추측입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만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정이입을 덜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걸 굳이 뭐 국민 평균 성격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그나마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몇 가지 예시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최근에 컴백한 GD, 지드래곤 아티스트 있잖아요.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무혐의가 밝혀지기 전에는 언론에서부터 그리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코멘팅을 하는 게 GD의 행동, 눈빛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뭐 빼박 마약하는 게 다 표가 난다. 무슨 프로파일러나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마약을 다 해봐 가지고 그 증상을 다 아는 것처럼 되게 상세하게 이미 사람을 넘겨짚더라고요. "마약 했네. 범죄자네." 거의 뭐 사회적으로는 마약 범죄자라는 거의 선고가 떴었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인이니까, 연예인이니까 이런저런 구설수에 휩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면, 이제 무혐의가 뜨고 나서도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은 뭐 "혐의가 확정이 될 줄 알았냐?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부패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냥 싫은 사람은 끝까지 계속 싫은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저는. 만약에 GD가 불법 마약을 복용을 했던 안 했던 우리 일상에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만약에 했다면 본인 정신 건강, 뭐 신체 건강에 좋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것을 복용을 했으니 처벌도 받아야 하고 오롯이 그건 GD 본인이 감내해야 하는 손실들입니다. 근데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분노하거나 뭐 화풀이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제시가 이제 술자리를 가지고 밖에 있는 상황에서 인제 팬이 사인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뭐 술이 많이 마셔서 어떠한 이유로 거절을 한 했는데 제시의 일행 중에 한 명이 인제 그 팬을 폭행을 하게 돼서 좀 뉴스에 기사가 많이 났었죠. 저는 그냥 기사 뜬 거를 한두 가지 봤는데 정황상 보면 제시라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팬이 맞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보호를 못한 것 그리고 후속 조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하지 못한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술집에 갔다는데 인제 거기에 대해서 술을 마시러 간 게 아니고 술은 마시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뭐 그 장소로 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심지어 만약에 다른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던 그 행위 자체는 범법 행위가 없잖아요. 앞서 말한 대로 팬에 대해서 한 대처나 후속 조치가 이상적이지 못했죠. 자랑스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근데 제시는 본인이 연예인이고 가수니까 이미지 타격이 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올 텐데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는 제시가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뭐 일반인이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이 누군가하고 뭐 시비가 붙어서 일행 중에 한 명이 상대방 한 명 누구를 때리고 그 이후에 뭐 비슷한 대처를 하고 뭐 다른 집에 술집 가서 술을 더 마셨던 뭐 집에 갔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과정에 실제로 무슨 폭행죄든 죗값을 치러야 하는 잘못이 있다면 뭐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처벌을 받겠죠.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일반 대중들이 뭐 확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니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막 쫓아가서 뭐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유명했던 흑백 요리사, 거기에 나왔던 요리사들 중에 성경 롱기스트라는 그 요리사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소위 말해 그 방송국 놈들의 악마의 편집이 적용이 됐든 안 됐든 방영된 넷플릭스 에피소드 내에서는 좀 보는 사람이 되게 불편한 화법을 사용하시긴 하셨어요, 그분이. 그 화법도 화법이지만은 뭐 요리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마찰이 있었던 부분과 이제 되게 유명했던 최강록 요리사분하고 어느 정도 있었던 마찰 뭐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분명히 좋게 보이지 않는 언행을 하셨고 그대로 방영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 롱기스트 그분이 자신이 그렇게 한 행동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고 또 꽤 많은 수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시니까 뭐 구독자 수가 떨어진다거나 뭐 조회수가 감소하거나 하면서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뭐 자아 성찰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굳이 개인 소셜 네트워크 뭐 인스타, 유튜브 가 가지고 욕설하고 악플 달고 화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굳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수 박재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시고 CEO로서 사장으로서 사업도 잘하시고 정말 잘하고 계신데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철없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생각에 아마 10대 후반이셨을 거예요. 그 시점에 인제 친구와 하던 대화 메신저 내용이 유출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은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끼리는 뭐 정도가 좀 심한 조크 이런 거를 좀 하는 편이지 않나요? 저만 해도 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친구들과 하는 조크들이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랑 친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절대 안 되는 조크들을 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심지어 나이도 어렸는데 그걸 가지고 쥐잡듯이 잡아서 제 생각에 몇 년 동안 아예 방송을 못 하고 고생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털어내고 정말, 정말 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을 가정하면은 그때 그렇게 뭐 사회적 매장을 당해서 절대 재기를 다시 못 하시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잘 사셨을 것 같은 분인데 하여튼 조금만 운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예를 몇 가지 들어 봤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사람이 인제 관계의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지랖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저희의 일부니까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남에게 조언이나 감정이입 같은 거를 해서 말을 할 때 그 당사자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또는 내 생각에는 옳지 않은 틀린 행동 아니면 뭐 말 같은 것을 했을 때 화가 난다면은 그건 필요 이상의 감정이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 이상의 감정이입으로부터 모든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불화라든가 뭐 악플로까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악플로 발전이 된 케이스에는 그때는 뭐 조언의 성격이 아니고 그냥 배설이죠. 배설도 그냥 나 자신이 화로 똘똘 뭉쳐 있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행복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거를 배설을 함으로써 좀 '기분이 나아지겠지.' 이런 행위라고밖에 여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악플을 하는 사람은 이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본인의 현재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모진 말과 그 나쁜 말을 글로 옮겨 쓰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불행하고 정말 막 짜증나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네거티브한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던지는 악플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 공인이든 일반인이 뭐 영상으로 유명해졌든 그 사람은 나에게 완전한 남이잖아요. 남에 대해서 좀 필요 이상의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좀 내려놓으면 훨씬 더 나에게도 건강하고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회나 뭐 인터넷 문화 같은 게 자연스럽게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또 먼 훗날 저희 자녀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뭐 이런 형태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지금 현재 약간 마녀사냥 같은 이런 악플 문화가 그때도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나에게도 하고 우리 애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필요 이상의 감정이입을 안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 좋은 하루이셨기를 바라고 조금 부족한 하루였다 하면은 마무리라도 굉장히 힐링하고 좀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마무리 하세요.